여러 가지 두통에 대해서 한꺼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머리가 아픈 경우 뭐 안 겪어보신 적은 없죠? 전부 다 두통을 한 번쯤은 느껴보시잖아요. 이제 근데 두통이 다 같은 두통은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이제 군발성 두통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흔치 않은 두통의 종류예요. 이제 주로는 눈 주변으로 정말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시게 돼요. 이제 눈이 뭐 충혈되기도 하고 눈꺼풀 이렇게 처지기도 하고요. 이쪽이 뭐 눈물이랑 콧물 이런 거 다 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통증이 오게 됩니다. 주로는 이제 굉장히 심한 편측의 한쪽에 안구 주변으로 일어나는 두통이 제일 흔하고요. 뭐 짧게는 15분, 뭐 길면 많고 3시간까지도 두통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고 하고, 이제 같은 쪽에 설명해드렸듯이 충혈이나 눈물 나기도 하고 코막힘이나 콧물이 있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하고 이런 증상들도 같이 호소하시게 됩니다. 또 발작은 보통 뭐 이게 언제 일어나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이렇게 한 번 생겼을 때 뭐 이틀에 한 번, 하루에 8번 이런 정도로 생기고, 이런 증상들이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주기로 아팠다가 없어지고 또 6개월에서 1년 뒤에 또 아팠다 없어지고 이런 식의 양상을 보여요. 이제 다른 뭐 검사나 이런 거 했을 때 질환이 따로 있진 않고 이럴 때 이제 군발성 두통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머리 아픈 게 통증 부위에 따라서 조금씩 판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요 코 주변에 부비동 있는 쪽이 아프게 되면 이제 축농증이나 이럴 때 제일 흔하게 오게 되고요. 이제 긴장성 두통이란 거는 목 근육이 많이 굳어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두통이 오는 건데, 주로는 이마 쪽으로 꽉 죄 있는 듯이 두통이 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뻐근하다 이렇게 많이 느끼시게 됩니다. 이제 편두통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아프고 그러면서 뭔가 미식거린다든지 눈이 부신다든지 이런 감각의 이상이 같이 오게 되고요. 군발성 두통은 안구 쪽으로 집중해서 굉장히 극심한 두통이 오게 돼요. 뭐 한쪽으로만요, 근데? 네, 한쪽으로요. 그래서 통증 빈도 같은 걸 보면 이제 긴장성 두통 같은 경우는 꾸준히 아픈 경우가 많아요. 이제 신경 좀 쓰면 꾸준히 막 이렇게 띠 두른 듯이 막 죄어오고 뒤로 땡기고 이렇다고 이런 게 많고, 이제 요 편두통 같은 경우는 뭐 기분이나 아니면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이런 식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만약에 군발성 두통이 생긴다면 설명드린 것처럼 6개월에서 1년 정도 주기로 이렇게 극심하게 아팠다가 없어졌다가 이제 또 한 1년 뒤에 또 극심하게 아팠다가 없어졌다가 이런 식이 많고요. 이제 뇌 종양에 있어도 두통이 오게 되는데, 뇌 종양의 두통 특징은 종양이 점점 자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개월간 통증이 점점 증가하는 양상이에요. 계속 간헐적으로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계속 증가해요. 그러면 이제 MRI를 한번 찍어봐서 혹시 종양이 있는 건 아닌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동반 증상은 없고 긴장성 두통 같은 경우는 조이는 듯한 통증이고요. 편두통은 한쪽이 아픈데 좀 욱신거리고 마치 뭐가 쪼는 것처럼 그렇게 아픈데요. 그것만으로 진단하진 않고 뭔가 구역질도 나고 눈도 이상하게 좀 부신 것 같고 청각이 좀 예민해진다든지 이런 뭔가 신경의 문제가 좀 같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군발성 두통은 눈 주변이 굉장히 극심하게 아파지고 요게 이 두통이 한번 오면 수일간 요게 지속이 되고요. 또 없어졌다가 또 한 1년 있다 또 생기고 그런 식으로 오게 되고요. 그리고 고혈압성 두통도 있어요. 왜 드라마 보다 보면은 누가 이렇게 이 아저씨를 분노케 하면은 이렇게 뒷목 잡고 아 혈압 올라 이러면서 쓰러지기도 하죠. 근데 사실 이거는 고혈압성 두통은 아니고요. 이건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해서 몸이나 마음에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뭔가 자극이 오게 되면은 그때 갑자기 실신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고, 고혈압성 두통은 고혈압이라는 게 보통 증상이 있진 않거든요. 이제 혈압이 오를 때 좀 뒷목이 뻐근하다 뭐 이 정도인데 그거랑 동반돼서 두통이 오는 경우도 있고, 혈압이 좀 안정되면 두통이 같이 안정되는 양상이 있다면 이제 고혈압성 두통이라고 보게 되죠. 그래서 주로는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고 이제 어지럼증도 좀 있고 이런 증상이 가장 많고, 여기서 더 심해지면은 이제 코피가 나고 팔다리가 저리고 숨이 가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쉽게 피로해지고 뭐 좀 성이 가라앉지 않고 잠도 못 자고 이런 식으로 심해질수록 좀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같이 호소하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한의학적으로 보는 두통들도 있어요. 이 어혈성 두통이라는 거는, 어혈이란 게 우리 몸에 뭔가 혈액순환을 막고 있는 노폐물 같은 건데,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뭐 야간에 심해지기도 하고요.
또는 춥거나 바람 불거나 하면 심해지기도 하고 꼭 한 부위가 쑤시는 듯이 아파요. 이런 게 어혈성 두통이 많고요.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통이 심하고 냉이 많다고 하는 경우에 이 어혈성 두통이 굉장히 많고 어혈들을 좀 치료해주고 그런 약들을 쓰면 굉장히 빨리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담걸 두통이라는 것도 있어요. 담은 담음을 말하는데 담음이란 게 뭔가 수분 대사가 우리 몸에 물이 이렇게 쭉 도는데 얘들이 마치 가래 끼는 것처럼 이렇게 막 병리적으로 뭉쳐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물이 흐르지 않게 되다 보면 그런 게 두통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이제 걸이란 거는 막혔다 혹은 거슬러 오른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런 노폐물들이 머리 쪽으로 이렇게 거슬러 오르면서 그걸 막아서 두통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이제 주로는 요 세 가지가 딱 전형적으로 나와요.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두통이 오고요. 그리고 심하면 눈알이 빠지는 것 같은 두통이 같이 오게 되고 이제 거기랑 덧붙여서 머리가 아플 때는 속이 미식거리기도 하고 구역감이 들기도 하고 이제 어지럼증을 느끼기도 하고 이게 메니에르 증상과도 좀 유사한 면이 있는데 이런 증상들이 한꺼번에 오면 아, 요 담걸 두통이구나 하고 이제 하나백주 천마탄 같은 약을 처방해드리면 금방 낫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료할 때 이제 어혈침이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어혈침이란 거는 사지 말단에 어혈들을 좀 빼내서 전체적인 혈액순환을 살려주는 방법이고 처음에는 피도 잘 안 나오고 하지만은 이제 반복할수록 좀 맑은 피가 나오고 많이 나오고 이러면서 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다 보니까 두통도 좀 같이 개선이 되겠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코에서 피를 내주기도 해요. 머리에 있는 혈관들이 코랑 연결이 돼 있어서 이제 코에서 피를 내고 나면 머리 혈액순환이 한번 확 되면서 이런 두통들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저런 치료를 했는데도 별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경추 교정을 해드리기도 하는데 경추가 이렇게 일자목이 심하고 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뒤쪽 근육들도 많이 긴장하게 되고 이쪽을 따라서 혈관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많이 막게 돼요. 그래서 일자목이 두통이 심한데 일자목도 너무 심하다 이러면 경추 교정을 했을 때 좋아지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한의학적인 어떤 원인들이 있다면 그거에 맞게 한약을 쓰게 되면 더 잘 치료되게 되고요. 여기까지 각종 두통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드렸고 이제 두통 종류가 뭐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게 뭔가 위험한 질환인가 위험하지 않은 질환인가부터 감별을 하고 위험한 질환이면 이제 MRI 같은 거 빨리 찍어보는 게 좋고요. 위험하지 않은 질환이라면은 이제 원인들이 어떤 것 때문에 두통이 생겼나 파악을 해서 잘 치료하시면은 굳이 고생을 안 하더라도 좀 빨리 나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두통들이 있으면 근처 한의원이나 가셔가지고 꼭 치료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만약에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좀 나 대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디로 오시면 될까요?